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읽어주는 사람 주식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맞게 됐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확인하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제가 데일리로 방송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주간 시황 위주로 제가 시황을 전달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약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블로그와 텔레그램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맵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맵을 항상 확인하는데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기 좋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주간의 맵을 봤을 때 뭐 왼쪽 세미컨덕터나 파이낸셜 쪽은 상당히 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죠. 헬스케어 쪽이나 컨슈머 디펜스 쪽은 좀 괜찮습니다만 거의 테크놀로지 기술주 쪽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의 주간 맵인데요. 일 주일 동안의 변화를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하단에 여기 뭐 파이낸셜 쪽은 뭐 거의 뭐 초토화된 상태고 테크놀로지 쪽도 뭐 크리도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크게 하락했고 인더스트리나 우주 방산 이쪽도 안 좋았고 뭐 대형주 중에서는 일부 주식들이 좀 상승하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외에는 뭐 특별히 크게 상승한 섹터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우울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실 뭐 요 모습만 봐도 '아 전체적인 시장이 참 안 좋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월요일부터 이제 AI 디스럽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디스럽션이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파멸 아닙니까? AI가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워낙 내러티브가 항상 부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 좋게 해석하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전주에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서 이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예, 트럼프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뭐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개미 교역국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당시에 이제 이 월요일 뉴스인데요. "이란에 대한 공격 역시 투명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미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침공한 상태고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죠. 주식시장은 문을 닫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관세, AI 디스럽션에 의해서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은 이 IBM의 AI 코볼이라는 시스템에 또 충격이 오면서 크게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엔트로픽에서 이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코볼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IBM이 전통적으로 했던 메인프레임과 여기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날 당시에 13%나 이제 하락을 했고 예, 당시에 엔트로픽에서 말한 이야기는 코볼 시스템 현대화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이 또 매도로 대응을 한 거죠. IBM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IBM이 이제 이날 급락을 했죠. 무려 13% 하락하면서 급락을 했고 그다음 날부터 또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해 나가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 일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뭐 답이 없는 상태고 차트가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반등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뭐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같은 날 노보 노디스크도 급락했습니다. 16%나 하락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카그리세마라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다음에
무려 16%나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 이제 위고비 이 비만약을 처음 개발한 곳이 노보 노디스크였습니다만 오히려 인제 일라이 릴리가 요즘에는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노보 노디스크 차트 보시면 뭐 험악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5 거래일간 뭐 답이 없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바닥 나오면서 상승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역시 이제 역배열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특히나 200 일선을 깨고 이렇게 크게 거래량 내면서 하락했을 때는 보통 이런 타이밍에는 그게 손절이든 익절이든 매도가 사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매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 거죠. 아이온큐는 이 정부 계약의 참여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당일날에는 사실 뭐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인제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힘스애너스도 사실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블로그에서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했고 뭐 이전에는 여러 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무튼 좋지가 못했고 힘세너스의 차트를 보시면 힘세너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던 때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인제 이 급등이 나왔던 때가 이 대부분 이 위고비의 판매와 관련이 됐을 때입니다. 위고비를 힘스애너스에서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어떤 약을 구매를 할 때 일정 금액만 힘스애너스에 내면 위고비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힘스애너스가 위고비의 복제약을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는. 이게 애초에 유통사인데 제약사가 아니고 그냥 계약한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면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이상하게 FDA 승인도 안 받은 약을 몰래 만들어서 계약을 위반돼서 파기를 당하고 파기를 당한 다음에 인제 이렇게 급락이 막 나왔던 거거든요. 예. 애초에 인제 그다음부터 인제 파기가 난 다음에 이 노보 노디스크죠. 노보 노디스크에서는 이제 힘스를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답이 없이 내려가는 거죠. 이 200 일선 깨지고 이럴 때 사실 인제 손절이 나갔어야지 되는 건데 저도 사실 여기서 팔진 못했어요. 저도 여기서 팔진 못했고 결국은 이제 이쯤에서 팔게 됐는데 근데 결국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뭐 갭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는 사실상 지금 뭐 거의 뭐 지지선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회복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쨌든 힘쓰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 매도를. 파열이 되고 이제 엔트로피기 소프트웨어를 잠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협력할 거다. 개선시킬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요일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AMD도 메타와 이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TSMC 역시 4% 급등하면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AMD 차트 보시면 이번 주에 그날 이제 이렇게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죠. 네. 충용적으로는 8% 상승했고 고가가 이제 10% 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요즘에 IT 이 기술주의 차트가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부 상승이 나왔다가도 바로 하락하고 지금도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갭으로 뜬 거를 지켜줘야지 다시 올라간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갭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사실 '하락세가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AMD가 뭐 적자 회사나 그런 회사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차트가 이러면 또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AMD는 저도 보유 중이고 뭐 매도할 생각은 없긴 합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차트상 정배열이고 크게 문제없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사실 TSMC나 엔비디아,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사실 개념적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팹리스인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만들어서 TSMC에 보내면 TSMC가 제작을 해 주는 거니까 이 D램을 또 납품하는 곳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되겠고 이게 다 같이 가야지 사실 맞는 것인데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TSMC나 삼성전자는 잘 가는데 엔비디아는 가지 않는다. 결국은 미국의 이런 증시의 투심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AI 광고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타도 당시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어닝에서 모두 매출과 이익이 예상을 상회했고 이 화요일 날 요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200 일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제타는 아직 그 정도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시간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료 AI 기업이죠. 템퍼스 AI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에비타가 좀 떨어지면서 어닝이 그렇게 좋게 평가받지는 못했어요.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한 거니까 화요일 날 실적이 장후에 나오고 수요일 날 바로 이제 급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7% 가까이 하락했고 다음날 반등 일부 나왔지만 이제 마지막 날 다시 또 하락하면서 거의 이제 최하단까지 내려왔죠. 이렇게 200 일선을 깨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200 일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차트들이 지금 기술주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템퍼스 AI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날 이제 서클이 이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이 당시 뉴스에서 20% 폭등했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30% 이상 34% 폭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적을 보면 간단하게 보시면 이 매출이 일단 좋았고 EPS도 괜찮았고 거의 모든 부분에 이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좋게 해석을 했고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자, 인투이트, 버뮤다 정부, 폴리마켓 등과 같이 파트너십을 하면서 USDC의 활용도를 더 높여준 거죠. 서클의 차트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을 오래 보냈죠. 비트코인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가상화폐 쪽의 모든 주식들이 대부분 안 좋은데 이날부터 이제 상승하면서 현재는 지금 상단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만 차트상에서 봤을 때 지금 요 정도 지점을 지지해 준다면 다시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코인 시장이 워낙 요즘에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타이밍은 지금 이미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코인 시장이 또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실적을 보였는데요. 예상을 다 비트했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출 그다음에 조정 주당 순이익 모두가 이제 예상을 넘어섰고 데이터 센터 매출도 좋았고 1 분기 가이던스도 모두 이제 예상치를 웃돌거나 비슷했습니다. 중국향 데이터 센터 컴퓨팅 매출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수치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사주 매입 규모도 상당했고 정리를 해 보면 기록 중인 분기 매출, 연간 매출 성과도 좋았고 다 나쁘지 않았고 잉여 현금 흐름도 매우 좋았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까지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총 이익률 75% 니까 사실 이건 대단한 거죠. H 시리즈에서 이제 B 시리즈로 바뀌면서 블랙웰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네트워킹이 폭발적으로 성공이 되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의 시총과 매출을 생각하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이제 대단한 거죠. 대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V링크가 점점 더 이제 핵심 제품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루빈 플랫폼이 새로 나왔고 앞으로는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블랙웰 대비로 추론 토큰 비용을 10배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합니다. 소버린 AI에 이제 필수적이고 모든 AI에 사실 뭐 엔비디아는 필수적인 거니까 피지컬 AI, 로보틱스에도 마찬가지고. 이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LG전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 현대차와 LG전자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다음에 알파마요 등의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엔비디아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고. 이 젠슨 왕의 발언에서 과거의 컴퓨팅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실행이었지만 토큰 생산량이 매출과 직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 공급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전력으로 가장 많은 토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엔비디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들의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떤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크기를 이 전력의 크기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몇 기가 몇 메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전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전력을 최대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엔비디아 시스템을 이용해라. 이런 뜻인 거죠. 향후 전망에서 대부분의 성장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올 거고 총이익률은 70대 중반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던스는 중국형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없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 보시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박스권 상단을 뚫지를 못했고 실적 발표 다음 날 5%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4%가 하락했죠. 지금 거의 10%가 빠진 건데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정당화되지 않는 하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이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언젠가는 탈출할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200 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이 정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시장에서 신뢰를 안 해 준다라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다만 어찌 됐건 뭐 전교 1 등한테 기대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엔비디아에게는 '모든 잣대가 상당히 가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일즈포스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 AI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습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회사 중에 하나죠. 실제로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시간 외에서 바로 이제 4.5% 하락했고 세일즈포스의 차트 보시면 뭐 그날 이후에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를 반등이라고 말하기도 우습죠.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뭐 완전히 역배열된 상태에 이격도도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세일즈포스는 뭐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바로 급등했고 아이온큐 차트 보시면 이 당일날 뭐 바로 20% 상승했습니다. 지금 뭐 최고가는 24% 까지 갔었고 종가가 21% 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어제 바로 또 두드려 맞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갭을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200 일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좋지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 특히나 이런 아이온큐와 같은 이런 주식들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고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온큐가 이번 실적에서 보여준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루비에이비에이션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루비에이비에이션은 뭐 여기는 뭐 굉장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나왔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어느 정도 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당일날 잠깐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계속 비슷한 모양인데 지금 기술주들 특히나 이런 러셀 2000의 소형주들이 비슷한 차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러셀 2000, 중소형주,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주식들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200 일선을 깨고 갭으로 떨어졌고 이러고 난 다음에는 거의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반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 이제 UAM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들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핀테크 기업 누홀딩스입니다. 일부 실적이 좀 안 좋았죠. EPS가 조금 하회를 했고 예상치를. 당시에도 시간외 3.7% 떨어졌습니다. 그냥 크게 하락했죠. 크게 하락했고 어제 더 떨어졌고 사실 여기 이 차트 지금 보시면 지금 21 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요렇게. 근데 여기서 쪼끔 삐끗하더니 오늘 이렇게 훅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사실 이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긴 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날 저는 이제 다 팔았습니다. 이날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봤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저가에 샀었기 때문에 수익이었어요. 일부 좀 고가에서 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수익이라서 그냥 빨리 매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 매도를 뭐 다 했고 익절이어서 뭐 큰 부담 없이 그냥 팔았는데 사실 좋은 회사거든요. 나쁜 회사가 아닌데 어쨌든 차트가 이렇게 깨져 버리고 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요런 회사들부터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핀테크 기업 소파이나 이런 회사들 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누홀딩스는 전량 매도했고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